안녕하세요. 미국 아재의 미국 주식 이야기. 10월 16일 장 마감했습니다. 오늘은 기분 좋게 상승으로 시작했다가 힘을 받지 못하고 막판에 다 하락으로 거의 하락으로 떨어지면서 망을 마감했습니다. 오늘 플러스를 기록한 것은 S&P 500 0.01%, 그다음에 다우존스 지수 0.39%, 나스닥은 막판에 힘을 잃어가지고 마이너스 0.36%로 마감하고 어제 잘 나가던 러셀 2000도 마이너스 0.31%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아주 조용하고 정치적 뉴스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지금 스티뮬러스 패키지에 대한 얘기도 나오지 않고 있고 단지 헤드라인을 하나 장식하는 것은 리테일 세일즈가 점프했다는 그 뉴스 하나인데 그것 때문에 아마 아침에 상승으로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아쉬운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존이 선전하지 못했다는 거, 그게 조금 아쉬운 하루였어요. 그래서 이 CNBC에 나온 걸 보면은 지금 리테일 세일즈 데이터가 좋게 나왔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지금 나가서 물건을 사기 시작한다는 그런 얘기인데 그러면은 리테일 매출이 증가하는 것이 경제 회복에 상승 효과로 작용했으면 좋겠는데 아마 지금 가정에 돈이 없을 거예요. 스티뮬러스 패키지를 기다리면서 정말 연말에 선물도 사고 블랙 프라이데이 쇼핑도 하고 여행 갈 준비도 하고 그럴 텐데 돈이 없으니까 아무래도 지출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러면서 경제가 다시 침체기로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감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부양책이 빨리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부양책이 나오지 않으면 스탁 마켓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상당히 회복 속도가 슬로우해지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배런지에 나와 있는 간단한 클립을 보면 가정에서 수요하는 그런 음식이나 그런 것들이 지금 성장세가 B-shape보다 더 빠르게 지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가 나와 있습니다. 대략 헤드라인 뉴스는 이렇고요. 오늘은 그렇게 길게 할 얘기가 없는 것 같아요. 아마존은 막판에 급 하락을 했고요. 지금 급 하락한 거를 회복하고 있는데 아마 어떤 컴퓨터 셀링으로 팔린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고요. 그리고 아마존의 프라임데이에 대한 어떤 뉴스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렇게 큰 뉴스가 없어요. 어제 뉴스 이상의 더 좋은 뉴스는 없는 것 같아요. 스탁마켓 랠리가 정체된 부양책 때문에 지금 잠깐 정지되었다.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애플을 보시면 애플도 120을 지키지 못했어요.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리고 테슬라도 아마 이번 주에 올라갔던 게 다 떨어진 것 같아요. 보면 월요일날 시작한 거와 오늘 끝난 거와 거의 비슷한 그런 추세. 지금 테슬라가 다음 주에 어닝 리포트가 있는데 다음 주에 어떻게 주가가 움직일지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식 거래도 그렇게 많이 하지 않고 단지 금요일 날 오늘 옵션이 만기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소유하고 있던 옵션 좀 정리 좀 하고요. 그리고 두 가지 주식을 좀 애드를 했어요. 도큐사인이라는 거와 워크데이라는 거를 포트폴리오에 추가했거든요. 도큐사인은 어떤 거냐면은 디지털 시그니처를 하는 거예요. 부동산이나 융자나 그런 걸 할 때 옛날에는 은행에 가서 사람을 만나서 직접 종이다 사인하고 그랬는데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그 사람들이 일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디지털로 보내서 우리가 사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준 게 이게 도큐사인이라는 거예요. 도큐사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 최고점을 뚫고 올라가기 시작하는 그런 차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것을 인디케이터로 보고 오늘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워크데이는 이거는 어떤 종목이냐면은 한국에서는 인사관리라고 그럴 거예요 아마. 여기서 미국에서는 휴먼 리소스 업무를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일종의 사스 기업인데 지금 심지어 저희 회사도 이걸 쓰고 있고요. 많은 회사들이 HR에 가지고 있는 서류라든지 모든 그런 인포메이션들을 간소화하고 어디서나 접근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이 서비스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7월 고점을 뚫고 8월 말 고점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인디케이터로 봐서 오늘 이것도 매수를 했습니다. 그냥 전체 마켓의 상황을 한눈에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 나빠 보이지도 않아요, 오늘은. 또 골고루 빨간색, 초록색 섞여 있는데요. 주의 깊게 보실 부분은 초록색이었던 이 부분들이 다시 빨개지고 이 중간을 통해서 옮겨지고 있죠. 다음 주에는 다시 그 돈이 또 테크 쪽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지금 간단히 또 S&P 500 차트를 보시면은
탐리 분석가가 얘기했던 3,525를 아직 넘지 않고 있죠. 그리고 오늘 다행히도 작게나마 어제보다 높게 마감을 했어요. 그게 반등으로 이어질지 월요일 기대하게 되고요. 만약에 그게 반등으로 이어진다 그러면 월요일 날은 상승장으로 또 시작을 해서 3,525를 건들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어제도 제가 예측을 했잖아요. 오늘 상승으로 갈 거라고요. S&P 500 같은 경우는 되게 예견하기가 쉬워요. 왜냐면 어떻게 움직일지 그냥 뻔히 보이거든요, 이제. 근데 문제는 이제 개별 주식들은 S&P 500랑 똑같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만약에 그걸 제가 예측할 수 있으면 아주 좋겠죠. 그리고 여러분께 업데이트 드리려고 제가 보여드리는데요. 펠라톤이 오늘 드디어 팔렸어요. 오늘 아침에 또 최고점을 찍었거든요. 139.75. 5불 차이가 내려가면 팔리게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거보다 더 내려갔어요. 그래서 135불에 팔렸네요. 제가 예견했던 135에 예견을 하고 135에 팔았어요. 이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주가가 내려온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하나는 일단 이런 테크니컬한 부분에서 일단 RSI가 너무 높기 때문에 오버봇 됐기 때문에 더 이상 팔 수 있는 주가 없는 거예요, 시장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팔기 시작해서 내려간 그 영향도 하나 있고요. 하지만 그게 이제 트리거가 된 이유가 뉴스가 하나 나왔어요. 27,000개 자전거에서 페달을 리컬한다는 그런 소식이 나왔어요. 이게 주가가 떨어지는 어떤 동기가 됐는데, 근데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최근에 판 그 바이크에서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2013년에서 2016년 사이에 판 거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wear and tear일 수도 있고 그냥 디펙트일 수도 있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는 뭐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어쨌거나 저쨌거나 펠로톤의 상승세가 잠시 주춤하게 됐어요, 오늘. 하지만 모르죠. 또 월요일 날 어떻게 될지. 그리고 로쿠도요. 승승장구하고 올라가다가 어제부터 약간 주춤하고 그러다 오늘 좀 많이 떨어졌어요. 오늘 많이 떨어진 이유가 이것도 펠라톤과 비슷한 것 같아요. 첫째는 테크니컬한 문제죠. 지금 RSI가 너무 높으니까 그 사인은 오버봇 됐다는 얘기죠. 최고점에 이른 사람들은 수익 창출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근데 물론 그런 게 뭔가 트리거가 있어야 돼요. 동기가 되면 그게 상승세가 꺾여지게 되는 거죠. 로크는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요. 키뱅크에서 로크를 다운그레이드를 했어요. 그 이유는 자기는 로크보다 넷플릭스가 더 좋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뭐 다운그레이드 할 수 있죠. 보통 다운그레이드 할 때가 언제 하냐면은 그냥 스탁 프라이스가 많이 올라갈 때 그냥 다운그레이드 해요, 얘네들이. 뭐 그래서 공매도를 하려 그러는 건지 뭐 하여튼 이유는 만드는데 저는 이 분석가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로쿠랑 넷플릭스를 비교한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거든요. 제 기준으로는. 왜냐면은 로쿠는 하드웨어고 넷플릭스는 소프트웨어인데 어떻게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를 두고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비교를 하려면은 애플 투 애플로 비교를 해야지 어떻게 하나는 야채를 갖다 놓고 하나는 고기를 갖다 놓고 서로 비교를 하는 거죠.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하여튼 어쨌거나 그게 이유가 돼서 오늘 로크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트를 자세히 보시면은 오늘 하락된 게 뭐 모두에게 좋은 걸 수도 있어요. 지금 여기까지 너무 많이 올라갔거든요. 올라가면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죠. 숨 고르기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 이만큼 올랐으면 숨 차잖아요. 숨 차면 숨을 쭉 빠져야 되는데 중요한 건 그게 어디까지 빠질까를 봐야겠죠. 결론적으로 마무리를 하면 결국은 부양책인 것 같아요. 부양책이 없으면은 주식이 떨어질 것도 아니고 올라갈 것도 아니에요. 그냥 오늘처럼 뭐 기분 좋게 조그만 뉴스라도 반응하고 또 힘이 쭉 빠지고 또 안 좋은 뉴스가 있으면 또 떨어졌다 그 다음날에 또 올라오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마켓이 아마 선거 전까지는 이루어질 것 같고 만약 부양책이 있다면 나오지 않고 있던 돈들이 이제 마켓으로 들어와서 주가 상승을 유도할 텐데 어떻게 될지는 그 누구도 아직 모르죠. 제 생각엔 어떻게 될지 아는 거는 낸시 팔러시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분이 좀 양보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어차피 대선은 대선이고 국민을 위하는 건 국민을 위하는 걸로 해서 어떻게든 뭔가 마켓에 에너지를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있는 실적 발표를 보면은요, 화요일 날 넷플릭스가 장 마감 후에 있고요. 그 다음에 수요일 날 테슬라가 장 마감 후에 있습니다. 그리고 장 전에 버라이즌이 어닝 발표가 있는데 이 통신회사 별로 재미는 없는 주식이지만 5G에 관련된 어떤 가이던스가 있지 않을까 해서 한번 관심 있게 보려 합니다.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주말에 긴급한 뉴스나 좋은 소식이 있으면 제가 영상을 만들어서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해주시고 알람 설정해주세요. 제 구독자가 많이 늘어나고 계십니다. 응원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자가 1000명이 되는 날까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